블랙홀 소리를 들으면 어떨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나사가 도와줄 거예요. 여기 비명을 지르는 블랙홀이 있어요. 우주에서 소리를 질러요? 우주에서는 아무도 비명 소리를 못 듣는 줄 알았는데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나사는 2002년에 망원경을 사용하여 은하단에서 뜨거운 가스의 움직임을 조사했어요. 그러고 나서 발견한 음향을 데이터화했죠. 그 소리는 정중하게 말하자면 매력적이진 않았지만 괜찮았어요. 결국 2억 5천만 광년 떨어진 은하단에서 뜨거운 가스가 내는 소음을 들을 수 있게 됐잖아요. 여기 지구가 내는 가스 소리 들어보실래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음파는 이미 저 가스 클러스터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그걸 인간이 들을 수 있는 범주로 재조정하기만 하면 됐어요. 이런 식으로 망원경에서 나오는 입력을 변환했죠. 원리는 보편적이에요. 우리의 대기에서는 압력파가 액체나 가스와 같은 매개체를 통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하들의 음파는 가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동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블랙홀과 무슨 상관이 있죠? 성단의 압력파를 일으키는 게 거대한 블랙홀이에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태양보다 수백만 배 더 무거운 초거대 블랙홀이죠. 전문가들은 여전히 초대질량 블랙홀과 그를 둘러싼 성단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요. 이 둘이 같이 진화한다는 것만 알고 있죠. 서로 연관되어 있어요. 성단은 블랙홀에 새로운 물질들을 공급해줘요. 그 대가로 블랙홀은 성단을 가열시키고요. 그게 우리가 아는 전부예요. 자, 이걸로 전 제일 큰 블랙홀이 얼마나 큰지 궁금해졌어요. 블랙홀에는 4가지 종류가 있어요. 항성, 중간질량, 초대질량, 그리고 미니어처요. 당연히 가장 큰 것들은 초대질량의 범주에 속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발견한 우주에서 가장 큰 블랙홀은 태양보다 약 660억 배 커요. 우주에서 가장 밝은 물체 중 하나죠. 천문학자들은 계속해서 우주를 스캔하고 새로운 블랙홀을 찾고 있어요. 하지만 언제 최초의 블랙홀이 발견되었는지 궁금해 보신 적 있나요? 1971년에 다양한 연구원들에 의해 독립적으로 발견되었어요. 과학자들은 처음에 이 물체들이 거대한 별들의 잔해로부터 형성되었다는 걸 확인했어요. 블랙홀이 나타난 후 그게 근처의 모든 물체들을 먹어치웠죠. 여기 이 우주 물체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간단히 요약해 드릴게요. 이것의 중력은 아주 강해요. 사건의 지평선을 넘은 후에는 아무것도 블랙홀을 벗어날 수 없어요. 블랙홀이 모든 걸 먹어치워요. 저처럼요. 헤헤. 아무튼 심지어 빛도 그 안에 갇혀요. 더 멋지면서 무서운 건 거기서는 시간과 공간의 법칙이 왜곡된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블랙홀에 빠진다면 시간이 그곳에서 느려진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그의 유명한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아주 기본적인 용어로 시간은 여러분이 극단적인 속도로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에 영향을 받아요. 나사는 빠르게 성장하는 블랙홀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세계가 위험에 처한 게 아니에요. 이 블랙홀은 지금까지 계속 천문학자들의 눈 앞에 있었어요. 잘 연구되어 있는 하늘의 영역에 있죠. 천문학자들은 이 구멍이 빅뱅이 일어난 후 7억 5천만 년 후에 형성되었다고 해요. 아시죠? 우리 우주가 탄생한 때요. 그렇다면 블랙홀은 왜 그렇게 밝을까요? 그건 좀 아이러니하네요. 제가 이 우주 현상을 정의했을 때 블랙홀은 밀도가 너무 높아 빛조차 거기에 갇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천체 물리학자에게 물어보면 블랙홀이 우주에서 가장 밝은 물체 중 하나라는 걸 확인해 줄 거예요. 블랙홀은 혼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은하의 중심에 있고 보통 뜨거운 가스 구름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이 구름들이 블랙홀 주변에 우주 아우라를 만들어요. 하지만 블랙홀을 직접 볼 수 없다는 걸 알려드려야겠네요. 여러분이 보는 건 사실 블랙홀이 환경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에요. 예를 들어 블랙홀에 의해 우주 물체가 찢기는 것을 볼 수 있죠. 블랙홀의 실루엣 이미지가 최초로 대중과 공유된 2019년 기억하세요? 증거 말이에요, 여러분. 오렌지색 고리가 없다면 사실 블랙홀을 볼 수 없을 거예요. 왜 고리가 녹색이나 보라색이 아니라 주황색일까요? 내부의 어두운 원은 블랙홀의 그림자예요. 이미지에서 밝게 빛나는 고리의 오렌지색은 가스의 실제 색깔이 아니에요. 좀 속상하네요.
이건 연구원들이 배출물의 밝기를 묘사하기 위해 선택한 표현이에요. 한 과학자는 이렇게 설명해요. 노란색은 가장 강렬한 방출이고 빨간색은 덜 강렬하며 검은색은 방출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겁니다. 광학적 범위에서 이 고리는 아마 파란색이나 빨간색으로 물든 흰색으로 보일 거예요. 스파게티화라는 단어는 진짜예요. 블랙홀이 가진 놀라운 능력이죠. 만약 기린이 블랙홀에 빠진다면 스파게티처럼 긴 가닥으로 뻗어나가게 될 거예요. 지구에서 기린의 다리는 지구의 중심에 더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기린의 머리보다 표면에 더 강하게 끌리죠. 이 규칙은 지구에서는 동물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블랙홀 안에서는 반대로 작용할 거예요. 블랙홀에는 극한의 중력이 있어요. 기린의 다리가 블랙홀의 중심에 가까워질수록 중력의 끌어당김은 기린의 다리를 더 늘어나게 할 거예요. 그리고 기린이 중심에 가까워질수록 다리는 더 빨리 움직일 거예요. 하지만 기린의 상반신은 더 멀리 떨어져 있어서 다리만큼 빠르게 중앙으로 이동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스파게티화가 나오죠. 미트볼도 같이 먹을 수 있나요? 싫으세요? 블랙홀과 우리 태양의 유일한 차이점은 그 구멍의 중심이 초밀도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빛을 포함한 모든 걸 가둘 수 있는 강력한 중력장을 블랙홀에게 제공해요. 그래서 우린 블랙홀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론적으로 무엇이든 블랙홀로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예를 들어 만약 태양의 지름을 약 6km로 줄인다면 내부의 물질은 극도로 작은 크기로 압축될 거예요. 그게 너무 밀도가 높아서 우리의 별이 블랙홀로 변할 정도예요. 행성이나 심지어 여러분의 몸으로도 같은 걸 알 수 있어요. 화이트홀이라고 불리는 게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신화일까요? 화이트홀은 이론적으로는 존재해요. 가설적으로 블랙홀과 반대로 작용해요.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죠. 물리학자들은 블랙홀과 화이트홀을 음과 양 또는 동전의 양면으로 생각해요. 그들에게는 화이트홀이 다른 것들을 내뱉는 블랙홀과 똑같아요. 하지만 화이트홀의 존재는 아직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웜홀은요? 블랙홀과 웜홀에 관한 영화들이 아주 많아요. 그중 현실에 기반을 둔 건 몇 개고 소설은 몇 개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블랙홀이 웜홀처럼 작동한다고 믿어요. 그 안으로 들어가서 우주의 다른 부분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우리가 아직 물리학에 대해 배우고 발견해야 할 게 많기 때문에 아무도 이 이론이 틀렸다거나 옳다는 걸 증명할 수는 없어요. 전체 물리학에서는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통합하는 확고한 이론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블랙홀은 우주에서 가장 큰 구조물 중 하나지만 작은 표본이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작은 블랙홀의 질량은 우리 태양의 3배밖에 되지 않아요. 분명히 블랙홀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스티븐 호킹은 호킹 복사에 대한 이론을 개발했어요. 그것에 따르면 방사선은 블랙홀의 질량과 회전 에너지를 감소시켜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블랙홀이 증발해요. 하지만 이 과정은 아주 느리게 일어나요. 작은 블랙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면 말이죠. 천문학자들은 이웃 은하에서 종잡을 수 없는 블랙홀을 발견했어요. 이게 특별한 건 우리 은하밖에 최초의 휴면 상태의 항성 블랙홀이라는 사실 때문이에요. 이러한 유형의 블랙홀은 환경과 많은 상호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관찰하기 어려워요. 다른 블랙홀들만큼 많은 방사선을 방출하지 않죠. 그럼 지구로 돌아와서 싱크홀은요? 그건 다른 물리학이네요. 하지만 사건의 지평선을 넘으면 차 전체가 사라질 수 있어요. 이런...